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5일 연속 순유출이 일어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 경기 침체 위기가 고조되면서 시장은 부정적인 이슈들이 판을 치고 있고 투심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9월 금리 인하가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인 시장에서 9월은 저주의 달이라며 추가적인 하락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향후 몇 주 내로 주요 주가 지수가 약 10%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고, 심지어 비트코인은 4년마다 반감기가 오고 그때마다 큰 가격 상승을 했는데 불장 사이클이 이제 끝났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올해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4월 달에 있었고 그 후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은 하락하고 있다면서 불장 사이클이 이제 끝났다. 이제는 하락할 일만 남아있다. 4년마다 찾아오는 주기에 종말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최근 뉴스들을 보면요.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참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9월 달에는 코인 시장이 하락했던 때가 많으니까 이번에도 또 하락할 것이다.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석 달이 지난 후에도 가격이 상승하지 못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장 주기가 끝났다. 뭐 이렇게 등등 너무 이렇게 데이터적, 기술적인 분석으로만 시장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닐까요? 전 세계가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고 있고 가격은 하락하고 있더라도 암호화폐에 대한 그 방향성은요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죠. 비트코인 네트워크 활성 주소만 보더라도 올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3년 전의 수준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거래가 이만큼 줄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시장의 투심과 관심도 줄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성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그 기간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말 빠르게 성장했죠. 그리고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는 약세를 보이면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약세와 투심의 악화는 매수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고 미국이 비트코인을 100만 개 보유해야 한다. 이런 법안을 제시했던 친암호화폐 성향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편입하는 법안이 시행된다면 미국의 국가 부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고 있고 켄터 피츠 제네럴의 CEO 하워드 루트닉이 미국 규제 당국이 전통 금융사들의 비트코인의 거래 진입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역시 이와 같은 말을 했죠.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의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더뎌지고 있다고 미국 정부를 비판했었습니다. 하지만 규제 환경이 완화된다면 모든 전통 금융사들이 은행들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뛰어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미국의 금융사들은 비트코인을 새로운 자산으로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환경의 변화 없이는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요, 현재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진출했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규제 환경이 완화된다면 지금까지 시장으로 들어온 자금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앞으로 엄청난 자금들이 시장으로 몰려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암호화폐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대박 호재가 있습니다. 바로 11월 미국의 대선이죠.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으로 채택하고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트럼프와 상대적으로 암호화폐에 적극적이지 못한 해리스와 현재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한 상황입니다. 이건 역시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고 있는데 9월 10일 미국의 대선 첫 토론이 있습니다. 이날 아마도 암호화폐 유권자들의 투심을 얻기 위한 엄청난 발언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9월 6일 내일부터 대선 사전 투표가 시작됩니다. 암호화폐 유권자 투신 잡기 경쟁이 본격화된다는 것이며, 해리스 측은 그동안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질 않았으며 후원도 받질 않았지만 결국 암호화폐로 후원금을 받는 걸 허용했다고 합니다. 해리스 역시 암호화폐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지 못한다면 대선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암호화폐 정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암호화폐를 국가의 자산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이런 엄청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짧으면 한 달, 길면 석 달 안에 추세는 크게 반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지금이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리플은 8월 7일 SEC와의 법적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1.2억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이것을 SEC의 소송 기간 만료 후에 납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자 SEC가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갈링하우스도 SEC가 항소를 할 것 같으냐 이런 질문에 알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SEC가 항소를 하더라도 판결은 뒤집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SEC가 만약 항소를 진행하더라도 판결은 뒤집힐 수가 없겠지만 일시적으로 XRP의 가격은 하락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건 역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SEC가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30일 정도 남아 있는데, 이 30일 안에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되겠죠. 리플의 주된 고객들은요, 은행들입니다. 이 은행들이 대규모로 XRP를 채택하기 위해선 미국의 규제가 완화돼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의 대선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미국의 규제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며, 은행들뿐만이 아니라 기업, 기관들이 이 XRP를 채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방에서 구독자분들께 앞으로 100배, 아니 1000배, 10,000배 그 이상의 수익도 노려볼 수가 있는 코인을 공짜로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BX10 거래소가 동남아를 비롯한 인도네시아에서 공식 론칭 행사를 진행했으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BX10 거래소는 인도네시아의 홈쇼핑 1위 기업 레젤에서 만들면서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쪽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거래소의 경제 규모를 보면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까지 그 범위를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쪽에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걸 감안해 보았을 때 거래소의 성장은 앞으로 엄청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X10 거래소는 이미 인도네시아에서만 1,0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신규 거래소가 1,0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것은 이것은 엄청난 것이죠.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의 이용자가 4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신규 거래소가 벌써 1,0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했다는 것은요, 그 인기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BX10 거래소의 코인을 공짜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래소마다 코인들이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거래소마다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을 발행하죠. 바이낸스는 BNB 토큰이 있고, BX10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거래소 토큰을 발행하면서 이를 공짜로 에어드랍 해준다는 겁니다. 거래소 이용자 수를 비교해 봤을 때 BX10 거래소의 이용자 수는 1,000만 명이고 바이낸스는 4천만 명이죠. 바이낸스에 비해서 이용자 수가 4분의 1 수준인데 비해서 바이낸스 거래소 토큰 BNB 토큰은 개당 78만 원인데 BX10 거래소의 토큰은 아직 1원조차 하질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자 수로 비교해 보았을 때, 그리고 앞으로 BX10 거래소의 성장 가능성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앞으로 BXT 이 코인이 10,000원은 그냥 갈 수가 있고 그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BXT 토큰이 10,000원이 된다면 10,000배 이상의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100만 개를 따로 구입해 놓았지만 거래소에서 개인당 60개를 공짜로 에어드랍 해준다고 합니다. 언제가 될지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공짜로 이 코인을 받아 놓으시고
보유하시기만 해도 토큰이 10,000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60만 원이 공짜로 그냥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000원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의 인구수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국가별 인구 순위를 보면요, 인도네시아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4위 2,800만 명에 달합니다. BXT 거래소의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인데 인도네시아의 전체 인구의 28분의 1, 3%밖에 아직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커지게 될 텐데 인도네시아의 전체 인구 중 5%만 유입되더라도 바이낸스 이용자와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치고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쪽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죠. 게다가 공짜인데 말이죠. 010-7904-4936 번호로요, 문자 메시지로 강산 이렇게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에어드랍 물량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X10 거래소에 신규 밈코인들이 50여 개가 넘게 있는데, 이 신규 밈코인 역시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밈코인들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대박은 이 밈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보시면 도지는 19만 %, 시바이누 70만 %, 페페 6천, 그다음에 봉크 2만 5천 %, 이런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그리고 올해 2024년에는 공짜로 우리들이 에어드랍 받은 밈코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시바이누에 8,000불을 투자해서 52억 불, 6조 원을 번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밈코인이죠. 이 사람은 2020년 당시 여러 가지 신규 밈코인들을 저렴한 가격에 사들였다고 하는데, 그 중에 시바이누가 터진 것이죠. 이렇게 신규 밈코인들은요, 엄청난 대박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코인 투자로 정말 좋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선 남들보다는 조금은 빠르게 먼저 선택하셔야 합니다. 남들이 다 몰려들고 그때서야 뒤늦게 선택하신다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는 없겠죠.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하나 뜨는데, 그냥 그대로 문의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추가로 강산 이렇게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에어드랍 빠르게 지급해 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 코인 투자 마법 공식, 코인 투자 매매법 전자북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요, 단돈 200만 원으로 50억의 큰 수익을 보신 분으로 그 비법, 본인만의 투자 비법을 모두 이 책에 그대로 담았다고 합니다. 저도 이 책 내용을 보고요, 느낀 점이 많았고, 특히 초보자분들은 투자하시는데 이 전자북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에 투자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 책 한 권이면 투자 전문가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바꿔줄 하루에 30분,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실전 투자에 대한 내용들을 그대로 담았고요. 코인 투자로 손실을 많이 보시고 있고 정말 이러다가는 죽겠다 이러신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쪽에 링크가 있는데 한번 딱 클릭하시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자동으로 뜹니다. 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대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전자북이기 때문에 확인이 되는 대로 빠르게 보내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 꼭 받아보시고 나의 투자법에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왜 내가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알아보신다면 앞으로 코인 투자로 정말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